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자면접입니다. 코레일 상황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면접에서 가장 다른 기관과 차이나는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상황면접을 본다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쓰실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황면접 준비 방식일 텐데, 어떻게 상황면접 준비하셔야 되는지 코레일의 전반적인 면접 진행 방식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3년도 하반기 채용에서는 고졸 제한 경쟁 채용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졸이신 분들은 좀 아쉽겠습니다만 이건 또 2024년 이후에 또 채용이 진행될 테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2023년도 하반기의 경우에는 고졸 제한 경쟁 채용으로서 총 165명의 지원자분들을 좀 채용할 예정입니다. 사무영업 35명, 차량 60명, 토목 40명, 전기통신 30명입니다. 권역별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으로 나누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 합격하신 다음에는 실기시험, 토목직에 한해서만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면접 시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적성검사와 신체검사,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전환이 되시면은 정규직으로 임용이 되시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부분은, 면접 시험까지는 이제 합격하시게 된다면 그 향후에는 여러분들께서 별도의 결격 사유가 있으시지 않으면 적성검사와 신체검사 그리고 채용형 인턴의 경우에는 사실 누군가를 탈락시키기 위한 과정은 아니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정규직으로 임용이 되실 것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번 2023년도 하반기 모집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수요일 날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가 되고요. 이 서류의 경우에는 11월 3일 금요일 2시까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필기 합격자는 11월 10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분들 중에서 서류만 정상적으로 제출하셨다면 큰 문제 없으시지 않은 이상이야 필기 합격차로 발표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토목 분야 실기시험 일정을 거쳐서 면접시험은 11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12월 14일 목요일날 발표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레일 상황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채용 공고에는 사실 디테일하게 상황면접을 본다 안 본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이제 코레일의 경우에는 상황면접을 계속해서 보아왔기 때문에 상황면접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타 기관과 다르게 코레일은 상황면접과 인성면접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 중에서 상황면접은 타 기관에서 그렇게 좀 비중을 높여서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면접을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받으시게 되고, 이 상황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고졸 채용이신 분들은 더더욱 학교에서만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상황을 받으시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다소 생소함과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황면접 질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기관에 대한 이해를 녹여내시라는 점입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 코레일이라고 하는 기관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안전이고요. 두 번째 정시성, 세 번째 고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수행하실 때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 면접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 세 가지 가치를 최대한 녹여서 답변을 하시면 좋습니다. 코레일이라고 하는 기관은 안전이라는 가치가 정말 최우선됩니다. 무조건 안전을 1순위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혹여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코레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코레일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 당연히 매우나도 큰 불편함, 사실 안전사고는 불편함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누군가의 목숨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은 무조건 1순위로. 따라서 코레일에서는 안전, 규정, 신뢰 이런 부분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시성도 사실 시간을 지키는 건데, 이것도 약속을 지킨다, 신뢰를 지킨다, 규정을 지킨다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고객의 만족.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리고 정시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고객 만족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말 그대로 만족,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정말로 내가 이 코레일의 철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철도역에서 내가 나갈 때 기분 좋게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고객의 만족을 규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만족감을 드리는 것이 코레일 직원들이 갖추셔야 될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 예시를 보면, 사무 영업 직렬의 경우 주어진 상황에서 몸이
몸이 불편하신 고객이 안전하게 기차를 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안전하게 기차를 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필요시 기관사와 무전을 하면서 해당 몸이 불편하신 고객분께서 무사히 탑승하실 수 있도록 돕겠다. 이후 잡상인이 승강장을 점유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텐데 그 이유는 철도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을 야기하며 이는 고객의 불만족과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잡상인의 승강장 점유를 근절하고 동료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공유해서 교대로 승강장을 순찰하겠다라는 유형의 답변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 질문은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방금 위에서 짧게 설명해드렸었던 사무영업 주제였었던 잡상인 B와 몸이 불편한 고객 C가 있을 때 고객 C는 승강장을 꼭 타고 기차를 타야만 하는데 와 같은 바로 위에서 잠깐 설명해드렸었던 사무영업 직렬의 상황면접 주제를 예시로 들어서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답변이 가능하시니까 꼭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을 그대로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답변을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상황 면접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코레일 상황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자 면접은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무려 57명의 코레일 합격자, 고졸 채용을 포함해서 합격자를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강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자 면접이 직접 수업부터 모의 면접까지 쭉 진행하는 면접 실전 단기 특강 2023년도 하반기 버전으로도 모집하고 있으며 2024년 이후에도 모집을 웬만해서는 코레일 강의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을 통해서 또 참고해 주셔서 공자 면접 강의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자 면접 수업을 듣고 합격하신 분들의 후기도 공자 면접 블로그에 올려놓았고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들어오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레일 상황 면접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